자, 이제 두 번째 예비 지식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지개 형성 원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파동의 전반사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비 지식 툭. 첫 번째는 빛의 굴절을 알아야 됐다고 하면 두 번째는 빛의 전반사 현상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테마를 쓸 수가 있어요. 물리에서 쓰고 싶은 친구는 나중에 이 빛의 전반사 현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건 무지개에서는 양면, 즉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간단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전반사의 정의는 뭐냐? 빛이 임계각 이상에서 뭐 하지 못하고 굴절하지 못하고 뭐 하는 현상? 전부 반사되는 현상. 이거를 빛의 전반사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단어가 많지? 그래서 여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빛의 전반사 현상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입사각이 커지면 도대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입사각이 파동의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이 커지게 돼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원리들이 들어가는 게 특성이죠. 따라서 많은 원리가 들어가서 내가 여러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가 중요하니까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스넬의 법칙이라는 거라. 스넬의 법칙이라는 건 뭐에 관한 법칙이냐? 굴절에 관한 법칙입니다. 굴절에 관한 법칙. 빛의 굴절에 관한 법칙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게 단독 테마로도 쓸 수 있는데 양념이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여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어 놓고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증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굴절에 해당하는 법칙인 스넬의 법칙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스넬의 법칙의 내용이 입사각에 관련된 사인값. 이 친구는 굴절각에 관련된 사인값. 요게 성립한다는 거죠. 즉, 사인 R분의 사인 I가 성립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람다라고 있는 데는 파장이지. 입사할 때 파장, 굴절할 때 파장. 얘는 입사할 때 속도, 굴절할 때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입사할 때 굴절각, 얘는 굴절할 때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n값을 굴절율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 굴절율이라는 건 속도하고 반비례하는데 절대 굴절율이 반비례하죠. 지금 적어놨어요. 잘 적어야 돼. 이거 원투하고 원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이 어떻게 될까 관련해서 답을 주는 게 뭐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뭐가 성립하느냐? 사인 I 오버 사인 R. 한국에서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영어로는 분자 분모를 이렇게 읽어주지. 따라서 방금 뭐라고 했지? 입사각이 증가. 입사각이 증가했어. 그러면 얘각이 뭐냐? 0에서 90도 사이에서 사인은 증가함수예요. 어떻게 증가함수냐? 이렇게 증가함수.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사인 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행에서 배우게 될 텐데 물리에서는 기본이어서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게 0도, 여기가 90도. 알겠지? 사인 0은 0이고 사인 90도는 얼마? 1이잖아요. 이 친구는 뭐야?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증가함수. 즉 무슨 얘기다? 각도가 커지면 세타가 커지면
뭐도 커지더라? 사인 값도 커진다는 거예요. 즉 각도와 사인 값이 비례관계. 이 얘기지? 각도가 증가하면 사인 값도 증가해요. 알겠지? 근데 이 전체 값을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원래 1분의 1이 성립을 했어. 사인 i 값도 1이고 사인 i도 1이라면 얘가 어떻게 돼? 각도가 지금 10이 됐어. 그럼 얼마가 돼야지 일정이야? 10이 돼야지. 그래 전체 값이 일정이지. 따라서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도 증가하죠. 즉 사인 i 값도 증가해. 근데 이 각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각도와 사인 값의 비례관계라고 그랬지? 전체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각도 값도 증가해야 되지. 따라서 입사각이 증가하면 골절각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배우게 되면 차차차차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먼저 이 부분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식을 사인 함수를 안다면 씌울 수 있는데 아직 못 본 친구들은 나중에 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두세요. 결론보다 입사각이 증가하면 골절각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입사각이 증가하면 골절각이 증가하는 게 도대체 빛의 전반사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인계각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는 IC로 합니다. 크리티컬 앵글인데 입사하는 쪽이니까 인풋을 쓰죠. 얘 정의는 뭐냐? 골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골절각이 90도일 때 이거 암기가 돼야 됩니다. 골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이걸 인계각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거 인계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친구는 물에서 공기로 갑니다. 빛이요. 근데 물의 속도가 뭐라고 그랬지? 느린 매질이라고 그랬지? 좀 중앙에 좀 써줄까? 좀 중앙에 써줄게. 이렇게 이쪽에 물이 있고 여기가 공기가 있어. 법선이 있고 경계면이 있어. 근데 빛의 전반사 현상은 어디서 진행했냐? 밀에서 속도가 느린 밀원 매질에서 속도가 빠른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요. 따라서 자, 이렇게 입사를 했어. 가이드라인선을 기준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지? 밀에서 오면 법선의 반대쪽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어?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입사각을 증가시켰어요. I 프라임 골절각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되지. R 프라임 그럼 드디어 어떤 문제가 생기지? 특정 각도가 되면 어떻게 돼? 골절각이 더 늘어나도 어디랑 만나버려? 경계면과 만나버려. 이렇게 이런 각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골절각이 90도지. 이 R값이 골절각이니까 골절각이 90도일 때가 나온다는 말이야. 이때 골절각이 90도일 때 이 입사각 이걸 뭐라고 그래? 임계각이라고 한다. 임계각 정의 알겠지? 자, 골절의 원리, 즉 스넬의 법칙에 의하여 입사각이 증가하면 골절각이 증가한다. 선생님이 증명해줬어. 그럼 실제 작도를 해보면 입사각이 증가해서 골절각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골절각이 90도일 때가 나타나더라. 그때 입사각을 뭐라고 그래? 임계각이라 한다는 거지. 그럼 더 재밌는 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골절각도 더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공기로 나가지 못하죠. 어떻게 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해?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골절은 아니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마치 반사되는 거와 똑같아서 어떻게 된다? 이걸 전반사라고 해. 전반사일 때는 뭐가 성립하느냐? 이 입사각과 여기 반사각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반사는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반사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실질은 어디 있더라? 실제는 굴절로부터 온 거예요. 굴절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반사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전반사 물어보면 반사가 아니고 원래 굴절로부터 오는데 이런 특수 환경, 어떤 환경?
인기각보다 컸었을 경우에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현상.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노트 작도해 보고 이해를 하고 물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걸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또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방 선생님도 정의를 했는데 어떤 정의를 했냐면 전반사 조건. 그거 맞지? 물에서 공기로 나가야 되지? 즉 항상 속도가 느린 미란 매질의 속도가 빠른 매질, 즉 속도가 느린 물에서 속도가 빠른 물로 진행할 때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전반사 선생님 메인 논점이 아니어서 이 정도 정의를 하고 일단 예비 지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이 정의했던 거는 어떤 거가 있느냐? 이 전반사의 일도 하나 들어줘 볼까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면 직각삼각형 프리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 프리즘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프리즘.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지? 공기고 여기는 프리즘이지? 여기가 공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굴절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그래서 굴절 1이 여기서 일어나.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냐면 바로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가 경계면이지.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이게 법선이라고 그래. 빛이 법선과 일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입사각이 0도지? 왜? 광학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광학에서 각도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입사각이 0도면 굴절하지 못하고 직진하게 돼요. 이게 특성입니다. 알아둬야 돼. 항상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질의 종류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사각이 0도면 굴절하지 못하고 직진하더라도 얘가 드디어 두 번째 만나겠지? 얘가 경계면이고 경계면의 수직인선이 법선이지 입사각이 45도입니다. 근데 이 프리즘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때 인계각이 되면 42도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입사각이 45도로 하면 인계각보다 크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쪽에서 저 프리즘에서 공기로 나가야 되는데 프리즘은 속도가 느리지? 미란 매질. 공기에서 속도가 빠르지? 소환 매질. 미래에서 소로 갈 때기 때문에 미래에서 소로 갈 때 뭐가 일어나?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어때?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굴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인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굴절하지 못하고 뭐하더라? 반사하더라. 근데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서 입사각 45도, 반사각 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쪽에 또 굴절이 돼야 되지. 왜? 프리즘에서 공기니까. 근데 입사각이 몇 도야? 0도지. 그래서 굴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관통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반사를 적용하니 이걸 통해서 전망경의 원리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현실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광통시이라든가 내시경 장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예비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세 번째는 무지개 형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작도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